AI 혁명.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AI가 엄청난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작은 글씨, 그러니까 그 이용 약관까지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AI 기술은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고 하여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헤드라인을 보면 그 가능성이 정말 무한한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우리를 바꾸고 있어요. 아주 미묘하지만 또 굉장히 심오하게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약관, 우리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 뜻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현실, AI가 인간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흐리고 있는지 한번 보죠. AI 기술이 가장 먼저 건드린 건 바로 나라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온라인 인플루언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죠? 왼쪽에 있는 에밀리 하트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런데 그 현실은 뭐였냐? 인도에 사는 한 남성이 AI로 만들어낸 가상 모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페르소나와 현실이 이 정도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AI가 이렇게 가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면 가짜 관계는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즘 논란이 되는 AI 여자친구 현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 현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최대의 통제, 거절은 제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관계의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거절당할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10대 소년들은 왜 AI 여자친구를 선택할까요? 바로 갈등 없는 관계에 대한 환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에 빠지면 현실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고용 불가능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 해보는 게 아니라 아예 현실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더 큰 그림,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발전의 대가입니다. 과연 AI가 벌어들이는 이 엄청난 돈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AI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돈을 둘러싼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0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 노조가 AI로 번 돈 우리도 나눠달라면서 요구한 1인당 평균 성과급 액수입니다. 자신들도 기여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 몫을 달라고 외친 겁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긴 이익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 이 거대한 질문을 사회에 던진 거죠. 이렇게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럼 정반대편, 이 기술 혁신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른 억만장자들이 세금 때문에 나라를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자기는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도 괜찮다면서 부자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몫을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 리더가 사회에 환원하자고 하니 이 대비가 참 재밌죠. 자, 이번에는 시선을 AI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바로 개발자들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세 번째 파트, 개발자의 딜레마입니다. 이들 내부에서는 어떤 윤리적 질문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 기업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디어 같은 곳들 내부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바로 개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놈들인가? 팔란티어 직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나왔다는 이 질문,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이 짧은 한마디에
AI 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깊은 윤리적 고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기술이 대체 어떻게 쓰일까 하는 그런 고뇌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해 볼 시간이에요. 규칙은 누가 쓰는가? 이 흩어져 있는 점들이 과연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AI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짜 인플루언서, AI 여자친구.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둘째, AI는 우리 경제를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젠슨 황의 생각처럼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경제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AI는 우리의 윤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개발자들의 고민처럼 이 기술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체성, 경제, 윤리, 이 모든 게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함께 휩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우리 세상의 모든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 그 새로운 규칙을 쓰는 펜은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려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